KBS 뉴스 930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정세 논의와 또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10여 건도 체결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3박 4일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후 중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지난 11월 1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민생과 평화 부문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견 접근을 이뤄가겠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정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날 공식 일정인 동포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서해 구조물과 한한령 해제 논의 등도 의제로 오를 수 있습니다. 한중 양국이 직면한 민생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양국 정부는 경제와 산업, 기후 분야 등에서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 건의 양해각서 서명식도 갖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도 진행됩니다.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방중에 동행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직접 참석해 양국의 민간 교류 활성화도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북한이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무력 시위라는 평가인데 미국의 마두로 축출 직후에 단행된 점도 주목됩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핵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며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오전 7시 50분쯤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해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첫 북한의 미사일 도발입니다.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동북방향으로 약 900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발사는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일에 맞춰 이뤄졌는데 북한 비핵화 문제가 다뤄질 한중 정상회담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란 분석입니다. 이 대통령이 방중을 앞두고 일종의 엄포성 경고용으로서 한중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한 견제와 함께 한중 모두에게 비핵화 불가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미국의 마두로 축출 직후 단행된 점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달리 미국과 맞설 수 있는 타격 능력을 갖췄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던졌을 가능성도 읽힙니다. 북한 외무성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미국이 베네수엘라 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했다면서 미국의 불량배적인 본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청와대 안보실은 긴급회의를 열고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뉴욕으로 압송한 트럼프 행정부는 권한대행인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며 마두로와는 다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며 아마도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협력할 거라고 기대했던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은 마두로 단 한 명뿐이라며 마두로 석방을 요구하자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겁니다. 이번 군사작전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거들었습니다. 마두로가 선택한 것과는 다른 방향을 선택하길 바란다며 이전보다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석유 봉쇄 등의 조치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다만 이번 군사작전이 석유 때문이라는 분석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석유가 풍부해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들에 의해 통제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where we live, and we're not going to allow the Western Hemisphere to be a base of operation for adversaries, competitors, and rivals of the United States. 루비오 장관은 또 의회 승인 없이 작전을 수행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기소된 마약 밀매범을 체포하기 위한 법 집행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뉴욕으로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은 수감 전 좋은 밤이라고 말하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두로 부부는 현지 시간 5일 법정에 출석해 마약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석혜원 기자입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항공기가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항공기는 곧장 경납고로 향했고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맨해튼으로 이동한 마두로 부부는 다시 마약 단속국 뉴욕 집으로 가 지문 채취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는 좋은 밤이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쯤 뉴욕시 브루클린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미 동부 시각 기준 새벽 3시 반쯤 베네수엘라를 떠나 관타나모 기지를 거쳐 구치소까지 마두로 대통령에겐 긴 하루였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에 기소됐습니다. 마약 테러 공모와 코카인 밀수 공모,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등의 혐의입니다. 미 법무부는 당시 공소장을 보완한 대체 공소장을 공개했는데 영부인과 아들, 또 측근도 기소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콜롬비아의 옛 반군 조직과 연계돼 코카인 수천 톤을 미국에 반입했다는 이유입니다. 마약 테러 공모 혐의만으로도 최소 20년의 형을 받을 수 있어 그는 여생을 미국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외신들은 마두로가 현지 시각 5일 정오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첫 출석한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미군의 이번 작전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측 최소 8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두로 경호팀이 대부분이 피살됐고 일부 민간인도 희생됐는데요. 남미 마약 범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위선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공항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파괴하기 위해 공항을 집중 타격하는 과정에서 인근 민가들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No sé, esquila, según algo así que dicen, bombardero con esquila. Y bueno, todos los daños que se ocasionaron, estamos vivos en milagro, como quien dice, porque esos son armas agresivas, mira. 미군 특수부대인 델타포스가 마두로를 직접 생포하는 과정에서 마두로 경호팀도 대부분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uego de asesinar a sangre fría a gran parte de su equipo de seguridad, soldados, soldadas y ciudadanos inocentes. 베네수엘라 측은 정확한 인명 피해를 밝히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최소 80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경호팀 상당수가 베네수엘라인이 아니라 쿠바인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무고한 인명 피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군이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마약 밀매 혐의를 제시한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호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 역시 같은 이유로 체포돼 복역 중이었지만 불과 한 달 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기 때문입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이번 미군의 작전이 완전한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ABC 뉴스에 출연해 자신이 에르난데스 사면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현지 시각 5일 오전 10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엽니다. 회의 소집을 요청한 베네수엘라는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어떤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삼가야 한다는 유엔 헌장을 미국이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미국의 공격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가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병기,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일탈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김병기 의원 관련 공천헌금 탄원서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정조준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에 당대표가 직접 사과하며 확산 차단에 나선 민주당. 전수조사 가능성을 일축하며 강선우 김병기 의원 개인 일탈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라고. 하지만 내부 의혹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공천 헌금을 받았다 돌려줬다는 동작구 구의원들의 탄원서가 지난 총선 직전 이재명 당시 대표의 보좌관인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전달됐고 관련 녹취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진술서를 우리 보좌관도 받고 당대표실 보좌관도 봤어요. 국민의힘은 이 의혹을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나아가 당시 당대표인 이 대통령이 의혹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윗선이 개입된 거대한 권력형 비리, 뒷배가 있을 것이라면서 특검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비명행사 공천에 칼자루를 휘두르게 하는 대가로 이들의 범죄 혐의를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또 강선우 김병기 의원이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500만 원씩 최고액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개혁 엔진이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국민의힘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어제 KBS와의 통화에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많은 만큼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여당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당내 비판에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어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하고 대통령이 국민과 언론, 국회에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다며 당내 개별 언급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특검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이번 주 1심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지난해 1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지 1년, 첫 공판에 들어간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오는 7일과 9일 예정된 결심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특검 측의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제외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실제로 검찰은 과거 반란, 내란 수계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법원은 동계 휴전기지만 재판부는 오늘과 내일도 공판을 진행하며 2월 중에 1심 선고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사건을 병합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외환 혐의로 지난 2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한 8개 형사재판 모두 구속 상태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향년 7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배우 안성기가 오늘 오전 9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혈액암 투병 중이었던 고인은 지난달 30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4,4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강세가 지수를 끌어올리며 코스피는 현재 2%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혼조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82.11포인트 상승한 4,391.74에 코스닥은 2.29포인트 오른 947.8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극심한 변동성 끝에 혼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3만 원, SK하이닉스는 70만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고 SK스퀘어와 한미반도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유주, 원전과 2차전지, 방산주 상승 중인 반면 롯데 관광개발과 HL만도, 현대오토에버, 엔터와 화장품주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는 반면 현대모백스는 하락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46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중국의 생화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생화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인 윈난성 쿤밍의 더운한 화훼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 전체가 꽃의 바다를 이룬 곳, 매일 1,600종이 넘는 생화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쿤밍에서 생산된 꽃은 항공편을 통해 중국 전역으로 공급됩니다. 쿤밍에서 3,000km 떨어진 신장 우루무치에도 24시간 안에 꽃이 도착합니다. 今天到了特别多，有白色的满天星、紫色的桔梗，还有玫瑰，这些花都是凌晨的时候在斗南昆明的花卉市场来的，现在才5点过就已经到我们手里了。 새해를 맞이한 꽃시장에서는 복을 불러온다고 여겨지는 붉은색 꽃과 난초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这个市场现在有好多我们从来没见过的花，然后可以有好多选择余地，什么时候来都可以买到正在盛开的花，放在家里气氛也比较好。 최근 중국의 화훼시장은 단순한 꽃 판매 공간을 넘어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꽃을 보고 사고 체험할 수 있는 꽃시장이 새해 풍경에 활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눈 덮인 설산 봉우리 위로 구름 같기도 한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활화산, 해발 3,300여 미터 높이의 시칠리아 에트나 화산입니다. 그런데 이 활화산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손에는 스키 장비를 들고 있습니다. 눈 덮인 에트나 활화산을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Che questo può essere in attività in eruzione e quindi diciamo è molto suggestivo salire in questo momento con la contrapposizione tra l'eruzione, la neve, il mare subito sotto, il sole, è un'esperienza unica. 안전모와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스키를 신고 본격적인 산악 등반을 시작합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에트나 화산은 더 짙은 화산재 구름을 내뿜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하얀 눈과 회색 화산재가 만들어내는 극적인 대비가 펼쳐집니다. 수많은 분화를 기록한 악명 높은 활화산 에트나. 하지만 살아있는 화산의 힘과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절경을 느끼기 위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에 위치한 아동 청소년 쉼터. 성폭력 피해를 겪은 어린이와 소녀들이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배우고 있습니다.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안전한 시설에서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치료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La lutte contre les violences basées sur les genres. En tout cas, l'impact que moi je trouve avec cet espace a beaucoup aidé les jeunes filles. 유니세프 보고에 따르면 지속되는 내란 사태 속에 콩고 민주공화국 전역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각각 4만 건이 넘는 아동 성폭력 사건이 기록됐는데 이는 2022년보다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원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재정도 위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성폭력 대응 프로그램의 재원은 2022년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유니세프는 분쟁 지역의 아동 성폭력을 국가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국제적인 지원과 대응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노숙인을 지원해온 남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 노숙인을 직접 찾아다니며 기부로 모은 식품과 옷을 나눠주는 이 남성. 요코하마 고토부키초에서 노숙인 지원단체 일을 하고 있는 가까자와 유키오 씨입니다. あなたは一人じゃないよっていうメッセージを送ってるっていうところが一番。孤立してバラバラになっちゃうと困った時にも助けてって言えないじゃないですか。 대학 시절 우연히 시작한 노숙인 지원을 35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노숙인과 나눈 대화를 적어둔 수천만 해도 160여 건입니다. 40대에 구조조정 당할 줄은 몰랐다거나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쉽지 않다는 등 시대 변화에 밀려 사회 밖으로 내몰린 이들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다카자와 씨는 빈곤이 과연 개인만의 책임인지 되묻게 됐다고 합니다. 社会的な不平等があって、その負債を受け止めてくれてる人がいるから僕らも生きていけてる。 35년째 이어진 그의 발걸음은 지금도 조용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독일 베를린 수만 가구에 이틀째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하의 추위에 난방까지 끊겼는데 현지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송전선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베를린 도심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가로등도 신호등도 모두 꺼졌고 비상발전기가 만든 불빛이 유일하게 거리를 비춥니다. 현지 시각 3일 새벽 독일 수도 베를린 남서부 지역 4만 5천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상점 2,200곳도 이틀째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영하의 강추위 속에 난방까지 중단되자 시민들은 임시 대피소 등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Wie es den armen Ukrainern so man merkt es am eigenen Leib jetzt. Ich habe ein Batterieradio, ein kleines. Das ist die Rettung gewesen. 새벽 벽두에 닥친 정전 사태는 발전소 인근 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으로 확인됐는데 방화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화석연료 사용에 반대하는 독일 내 극단주의 단체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공급업체는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빨라야 이번 주 목요일쯤 복구가 완료될 거라고 안내했습니다. Also wir sehen nicht, dass wir jetzt die nächsten 4-5 Tage irgendwie bei uns in der Wohnung ausharren werden, weitergeht. Weil dieses Abgeschnittensein natürlich in so einer Situation ist nochmal zusätzlich problematisch, wenn man nicht so Hilfelösungen. 베를린에선 지난해 9월에도 송전탑 방화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최근 들어 외국 세력의 하이브리드 공격 가능성도 경고해왔는데 방화로 인한 정전이 잇따르자 정부의 대책이 아쉽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새해부터 인도네시아에서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가까운 새로운 형법이 시행됐습니다. 혼전 동거나 혼외 성관계, 또 대통령 모욕 행위 등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지고 외국인 관광객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윤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진 인도네시아 의회 입구, 시민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형법 개정에 반대하던 3년여 전 시위 모습입니다. Yang sifatnya tidak demokratif, mereka terlalu mengurusi urusan privat kita, tidak mengurusi hal yang benar-benar sangat publik. 이어지는 시위에도 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형법이 올해 들어 본격 시행됐습니다. 새 형법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혼전 동거를 하면 징역 6개월, 혼외 성관계는 징역 1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Dan tentunya juga satu tujuan bahwa kita dapat menjawab tantangan masyarakat bahwa keadilan itu masih ada. 새 형법은 발리 같은 유명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여행 온 외국인 커플에게 결혼 여부를 따져 물을 거냐는 우려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혼외 성관계는 친고죄로 처벌 가능성은 적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those articles still can be threats to democracy because they are actually against the constitution, against the human rights.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른 나라와 다른 스스로의 법률 시스템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스스로 만든 식민지 시대의 법률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유섭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새벽 배송 업무 중 사고로 숨진 쿠팡 배송기사 고 오승용 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노동계는 쿠팡과 정부, 정치권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배송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진 33살 쿠팡 배송기사 고 오승용 씨.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오 씨의 사망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 한 달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유족 변호인 측은 고 오승용 씨가 교통사고